1200원 초반대에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었고 현재는 1300원대 중반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큰 매도세 없이 조용히 우상향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때는 12만 3천 달러까지 치솟아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잠재가 무량하고 우리 모두 수익이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코인 정보의 종착지 코인피커 제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얼른 생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현재는 12만 1000에서 12만 2000 달러 구간에서 숨고르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또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3000 달러 선을 성공적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는 305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며 무려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을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는 그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펌핑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시장에 직접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키우려는 정책적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비트코인이 이토록 강하게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이 뜨거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넥스페이스의 신저점 상황을 심층 분석하면서 투자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소통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링크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좋아요가 저의 오늘을 밝게 비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끄는 동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베네크와 같은 세계적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현재 하루에 4천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ETF 상장 직후에 한동안 가격 조정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뒤로 다시금 시장이 정비되면서 이제는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퇴직연금이나 대형 연금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자신들의 자산 배분 전략 안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투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 흐름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크립토 위크라고 불리는 핵심 암호화폐 법안 논의 기간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나 클래리티 액트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입법들이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비트코인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이런 흐름은 단순히 규제를 없앤다는 소극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책적인 명분과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도 상승도 중요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이 강한 강승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시아의 신흥국 자본이 일부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일본이나 홍콩, 인도와 같은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쪽 흐름의 동반 상승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발맞춰서 3,000불을 다시금 넘겼고 5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금 기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프로젝트들, 그리고 레이어2 확장성과 연동된 토큰들, 실사용 NFT 기반 코인들과 같은 분야로 자금이 빠르게 순환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고 있고 특히나 솔라나 혹은 리플, XRP, 아발란체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도 동시에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혼자만의 랠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건전하게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제 팔까 보다는 어디서 다시 담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고점 돌파 이후에는 언제나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강력한 상승 흐름 안에서는 그 조정 자체도 결국은 눌림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는 펀딩비도 과열되지 않았고 공매도 비율도 낮으면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지표도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급락을 대비하기보다는 상승 흐름 속에서 기술적 조정 정도만 염두에 두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진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급등 후에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고 담을 수 있는 자금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단기적인 테마성 펌핑보다는 실제 사용처나 기술적 기반이 탄탄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성이 보이는 코인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자, 대표적인 예로는 실사용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연동 프로젝트, 실제 유저 수나 1일 활성 사용자 데이터가 확인되는 게임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기업 연동이 명확한 코인들과 같은 유형이 이번 상승에서 살아남고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투자에 항상 주의할 점도 명확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같은 물가 지표 발표 전후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크립토 위크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쪽 수급은 하루 단위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관 자금의 순유입과 순유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즘처럼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 번의 흔들림이 전체 추세를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흔들림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넥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00원 초반대에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었고, 현재는 1300원대 중반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큰 매도세 없이 조용히 우상향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넥스페이스의 이러한 최근 차트 흐름과 함께 넥스페이스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와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페이스를 기술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면, 넥스페이스는 7월 초부터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을 끊고 다시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부터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이 1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파되었고, 이후에는 지지선 역할을 하던 1260원대를 강하게 지켜내면서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1350원에서 1380원 사이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금 1400원 후반대까지는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고, 즉 큰 손들 고래의 물량 매집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술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넥스페이스의 구조적인 변화와 실제 유저 활동 데이터 측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자,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내의 1회 유저 활동 증가는 넥스페이스의 실사용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2주 동안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퀘스트를 수행하는 1회 유저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NFT 연동 퀘스트를 여러 번 반복 수행하는 유저 비율이 37%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는 지난달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 수치는 단순한 활성도 지표를 넘어서서 넥스페이스라는 토큰이 실제로 유저의 행동을 통해서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고, 구조적인 실사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출시 이후에 아발란체 메인넷에서 1일 거래량이 100만 건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첫 2주간 26만 4,875개의 지갑이 생성이 되었고 387만 건의 거래를 완수하였으며, 토큰 순 워프 인율 68%를 기록한 것은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적인 초기 안착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넥슨 내부의 NFT 거래소의 UX 개편 작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 최근에 내부 개발 문서 일부가 공개가 되었는데, 넥슨이 현재 NFT 거래 시스템의 UI와 UX를 전면 리뉴얼하고 있고, 이 작업은 단순히 화면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유저가 아이템을 직접 등록하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서 바로 넥스페이스로 거래하는 구조까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아이템의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할 경우 넥스페이스가 실시간으로 소모가 되면서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공급은 제한이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토큰은 소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넥슨 쪽의 AML 정책 반영은 넥스페이스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AML이란 자금 세탁 방지를 의미하고, 이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넥슨은 현재 넥스페이스의 외부 전송 기능을 설계하면서 FATF, 즉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기준에 맞는 간편 KYC 시스템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넥스페이스를 단순 게임 코인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크립토닷컴 연동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파트너사들과도 연동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넥스페이스의 외형은 게임 코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결제형 유틸리티 토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넥스페이스는 지금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라는 강력한 IP,
즉 지적 제작권만 연동을 하고 있지만 넥슨에는 던전 앤 파이터, 카트라이더, 서든어택과 같은 굵직한 게임 IP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IP들 중에 하나라도 넥스페이스 생태계에 연동이 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진 유저 수와 수요가 생기게 될 거고 그만큼 토큰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이런 확장성은 다른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구조이고 왜냐하면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IP 자체도 없을 뿐더러 유저 기반도 없고 유통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넥스페이스의 시작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웹3 게임과 토큰 유통량 관리 방식 비교를 통해서 넥스페이스의 건강한 구조를 짚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게임 토큰 발행량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고 갈라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유저 행동을 통한 토큰 소각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가격 방어에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넥스페이스는 유통량 자체가 많지 않고 이미 내부 유저 행동을 기반으로 한 내소에서 넥스페이스 전환 구조를 통해서 수요 중심의 소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와 구조로 증명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넥스페이스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시작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유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NFT 실사용 기반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크립토닷컴 연동 및 KYC 연동을 통해서 외부 생태계로 확장 가능성이 농후하고 유통량 구조 자체도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 구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넥스페이스는 단기적으로 신저점을 기록하면서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업데이트 속도와 내소와 넥스페이스의 유통 구조 안정화 그리고 크립토닷컴 결제 연동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단순한 게임 코인을 넘어서 실제로 구조가 갖춰져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자, 저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고 그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못 다룬 부분이나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제 프로필에 있는 소통방 링크 혹은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질문을 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정보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코인피커의 제로였습니다.